오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월세를 한 500만원 넘게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진정한 건물주가 아니라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게 없다, 고생만 시크하다고 뭐 조금 남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진정한 건물주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아주 힘들게 모셨고요. 인사 한번,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산에 사는 40대 K씨입니다. K씨. 반갑습니다. 이제 형님께서 부동산을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같이 이제 근무를 했던 분한테 배웠죠.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고수더라고. 그래갖고 저는 뭐 부동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분 따라 다니다가 와,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하게 됐습니다. 뭐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지금? 2005년부터 했으니까. 뭐 근데 계속 한 게 아니고 뭐 있으면 사고 없으면 뭐 쉬고 뭐 이래서 주 본업은 임대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했어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랑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그냥 원룸 한 동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한 4개 정도 있고 그리고 뭐 아파트 있고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월세를 제가 몇 천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계산을 좀 전에 찍기 전에 찍었어요. 그냥 1000 조금 넘더라고요. 1000 조금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 안 해주시네요.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게 또 이제 자꾸 바뀌기도 하고 또 돈을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와이프가 아예 부인께서 다 관리를 하시니까 저는 본 적도 없고 제가 가끔씩 헷갈립니다. 내가 과연 갖고 있는가, 정말 실체가 있는가. 받기는 받으시는데 쓰지도 못하시고.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통장을 써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네요. 이 정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 어마어마하십니다. 임대업을 해보시고 이제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장점은 좀 마음이 편안하죠. 만약에 뭐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시절이 조금 왔을 때도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조금 더 힘을 쓰잖아요. 사실은 지갑에 돈 좀 있어야 또 더 사람이 좀 나갔을 때도 좋고.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실체가 없다니까요. 제가 또 본 적도 없고 실체가 없습니다. 좀 힘든 점은 없으셨습니까? 임대업 하시면서? 힘든 점은 요즘에는 이제 다 좀 맡겨가지고 제가 다른 일 한다고 바빠서 실제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근데 솔직하게 힘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임대업의 장점이 이게 힘든 게 없다는 거.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약간의 이제 불로소득인데 잘 포트폴리오를 짜놓으면 알아서 굴러가는 느낌이 조금 있고, 당연히 공실이 오면 힘들죠. 근데 와도 이제 몇 년을 겪다 보니까 마음을 좀 다르게 먹었어요. 또 시기가 오니까 또 나가더라고요. 또 주변에 또 도와달라고 하면 또 도와주시는 분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냥 모든 게 그냥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병이라는 게 내 혼자 조급하고 내가 힘든 거지, 사실은 현실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큰 틀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독서를 합니다. 힘들 때마다. 책을 많이 보십니다. 책 많이 보고, 뭐 이왕이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업을 하면서 그냥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몰랐던 거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여러 종류의 사람도 볼 수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업 초창기에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마케팅을 한번 해보려고 어플도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평생 어플을 만들고 이런 거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통 일반인이. 근데 무슨 방 이런 거 옛날에 막 초창기 때 저도 그런 걸 만들었다가 한번 말아먹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돌리지는 못했는데 혼자 마케팅 해보려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인생이 조금 더 확장이 됐었고, 뭐 그렇게 따지면 임대업 때문에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일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네요.
그때 신축도 제가 한 서너 번, 2번 정도 지금 해보신 것 예, 같은데. 한 3-4번 정도 한 예.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했네요. 3-4번, 4번. 예, 그 사실 정도 뭐, 같아요. 이 사람이 평생 살면서 뭐 10억이 넘는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아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신축은 저도 못 해봤거든요. 신축 같은 걸 했을 때 이제 경험담이나 좀. 뭐 저는 3번 다 첫 번째를 잘 겪고 2번째가 괜찮아졌고 3번째가 제일 좋았어요. 네. 점점 발전은 좋은 케이스이긴 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게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즘은 다 좀 투명해졌잖아요. 모든 이제 회사들이 자기 견적을 넣을 때도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도 있을 것이고 네. 돈에 따라서 딱 차등화된 점이 좀 보여요. 뭐 건설회사마다 역량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근데 해보면서 처음 했을 때는 제가 제 집을 짓는다고 좀 사실은 오버를 해서 지었고 네. 뭐 건물 껍데기에 돈을 좀 많이 발랐습니다. 많이 발랐어요. 징크 좀 넣으시고. 예, 많이 발랐어요. 많이 발랐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다음부터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항상 구분할 수 있게 됐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신축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일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장 소장님하고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술 먹고 밥 먹고 같이 그것도 하고 네. 노래방 갔습니다. 그거 같다. 노래방도 가고 정말 좀 약간 인간적으로 좀 친해졌죠. 그래서 그 인연으로 2번째, 3번째 건물까지 너무 잘 지어주셔가지고 한 번 맡겼던 분한테 계속 맡기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소장님의 역량에 모든 게 달렸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현장 책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저처럼 100% 퍼포먼스가 제 입장에서 서지는 않으셨겠지만은 근데 최대한 해주려고 하니까 좋은 건물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있었어도 그거보다는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돈이 되었다. 제일 좋았다. 신축하실 때는 건축사를 보시고 뭐 설계도 중요해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은 현장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 뭐 자재라든지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태클을 건다고 해서 건물이 잘 나오냐? 그러진 네. 않아요. 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고 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저도 공사장에 가면은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젊을 때 건축을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가면은 제가 건축주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가서 자꾸 비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포대자루 들고 올라간 적도 있어요. 제 건물인데 그냥 가면 미안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관찰해 보면 다 열심히는 하셔요. 하지만 이제 내가 느끼는 불안감은 뭐냐면은 혹시나 이게 뭐 잘못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잖아요. 네. 사람이 돈을 넣고 뭐 대출을 또 한두 푼 받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큰 돈이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해주고 조율해줄 사람은 현장 소장님.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이제 일단 설계가 분명히 중요할 것이고요. 설계대로 분명히 갑니다. 네. 설계는 설계는 정말 공들여서 하시고 설계가 다 됐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소장님한테 공을 좀 들이시는 게 어떨까 싶다. 그게 제 결론이고 다음에 건물 지어도 아마 그분한테 할 예정입니다. 직접 이렇게 모든 걸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이것보다는 전문가한테 또 관계를 또 중요시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좀 바빴기도 하고 건축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가 알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원마님 계시지만 혼자 공부를 하셔갖고 지금 이만큼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건축을 짓는 거하고 좀 다른 영역이고 그렇죠. 책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네. 또 실제로 겪어보면 되는데 건축은 실제로 하기가 조금 맞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평생 한 번, 그렇죠. 2번 하면 많이 한 거죠. 못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데 또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얼마나 잘할까 이런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설계는 당연히 우리가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설계는. 네. 그런데 실제로 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뭐 바닥 공구를 치고 이제 뼈대가 올라가고 아시바 타고 아시바 이거 전문 용어인데 그게 저희가 이게 봐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철근 몇 미리가 저희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게 두꺼운 게 좋은 건지 뭐 그렇게 상식적인 건 아시지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건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조율해 주실 분은 누구? 현장 소장. 소장님. 소장님. 특히 왜 현장 소장이 더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다 팀으로 들어와요. 네.
전기팀, 뭐 도장팀, 뭐 원룸 한번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달라요. 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조율하냐 이거죠. 싱크대 팀. 각자 다 자기 스케줄 거 다 바빠 엄청 트러블 일어나요. 어떨 때는. 가보면 그 감정 싸움 때문에 건물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아내고 조율하는 사람이 누구? 한양수 소장님. 그러니까 그분이 참 중요하십니다. 멋있네. 이 건물 신축하시는 분들 보면, 얘기 들어보면, 이 안에서 사건, 사고가 참 많다더라고요. 안전사고도 많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자분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고, 예, 그래서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